불러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박효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태수 교수님 오시고 저도 처음 해보는 북콘서트 파일을 패널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그 파트는 영국 아니고 영쿡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분위기를 제가 뒤에서 좀 봤거든요. 일단 이제 종전과 다른 점은 저희 앞에 맥주가 놓여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는 뒤에서 맥주를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뒤에서 맥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참 부럽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딱 보니까 정말 우리 그 꽃동네 대학교를 줄여서 꽃대라고 하잖아요. 이름도 어찌나 예쁜지 이름처럼 예쁜 꽃 같은 청년들이 여기 정말 그 교수님을 향해서 눈에 그냥 하트를 뿅뿅 날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 일단 이 준비하신 그 사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아까 시작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교수님이 대선의 그 패배의 쓰라림을 두고 우리를 버리고 뭐 어디를 갔네, 뭐 복지계를 버렸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가신 건지, 정말 버리신 건지, 도피성이라는 이 떠도는 이야기들이 맞는지 일단 해외 도피성이라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다 아니고 절묘하게 약간 그 2013년 그 연도는 저한테 꽃대로 간지 처음으로,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열리는 연구년이자 안식년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마침 그 대선이 끝난 바로 그 다음 해라서 아마 대선이 이겼으면 뭐 도피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겠죠. 어디를 가시냐, 뭐 왜 가시냐, 여기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무욕의 사람이다, 모든 걸 또 다 벗어나서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했을 텐데 지고 나니까 정말 뭐 도피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마음적으로는 사실 도피라고 해도 사실 뭐 크게 다름은 없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은 대선 패배의 그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지를 몰라서 힘들어하시고, 그러나 뭐 욕 같은 삶을 그냥 또 이 땅에서 또 그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고 그렇게도 어디론가 갈 수 있는 뭐 이런 사람이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영국에 가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그냥 뭐 조용히 정말 묻혀 살겠노라 이러고 갔는데, 지금 뭐 저런 얘기를 저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뭐 겸연쩍고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득히는 누구와 얼마나 가 계셨던 건지. 뭐 하여간 태국 친구들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떠날 때 하여간 일단 떠나는 사진은 올렸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또 공항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3월 12일 날, 2013년 3월 12일 날 영국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편을 아내와 함께 그렇게 올라타고, 그 다음에 2014년 2월 22일, 뭐 너무 기억하기도 좋게 2월 22일 날 또 아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 아내가 잠시 홀연히 사라져서 저 혼자 5개월 동안 정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됐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뭐 하여간 이제 굉장히 좀 겸연쩍은 것은 뭐 영국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낀 그런 분도 계신데 영국에 뭐 11개월 갔다 온 주제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러고 있냐 이런 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으실 것 같아서 대단히 교면적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래 뭐 얘기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왜 저러시나 저 양반이 그렇게 느끼실지는 나중에 판단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수님들에게는 이제 안식년 또는 연구년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 현장에서 10년을 일해도 다만 한 달의 안식월을 받기 힘든 저희로서는 엄청난 부러움인데요. 그 안식년을 모두가 부러워하지 않는 이 안식년의 그 머물 곳을 영국, 그 많은 나라 중에 영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크라는 곳으로 가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뭐 안식년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부러운 거다. 그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식년을 진작 갔다 왔더라면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활동 중에 현장에 안식년 내지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일찍부터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안식년의 어떤 복된 시간을 맛본 저로서는 앞으로 제가 뭔가 정책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안식월을 내지는 안식년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 놓아 부르짖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 이제 이킨스 교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안식월 또는 안식년이 보장된다는 네. 네. 자, 뭐 이런 공약을 내걸고 제가 서울시장으로 네. 아니 뭐 오늘 저희 아내가 제 그 북 콘서트 때문에 여기로 온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양반 출마하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출마? 그랬더니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뭐 출판 기념회 한답니다. 그래서 뭐 내친 김에 한번 서울시장 다음 그 4년 뒤를 손을 한번 해볼까요? 안식연 제도 도입을 내걸으면서 매우 당선율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사협 회장 또는 서사협 회장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경제학 박사지 사회복지학 그 학사, 석사, 박사 중에 어느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서사협, 한사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회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사협이 배려해 주신 건가요? 네. 네. 매우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서사협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약간 좀 그 서사협의 후환이 나중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그 많은 교수님들이 책을 사회복지과 교수님들이 책을 내주셨는데 왜 이태수 교수 그 북 콘서트를 주최했냐 이런 비난의 화살이 혹시 가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제가 온몸으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미국은 처음부터 가는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그런 천박한 그런 나라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왠지 모를 제가 전생에 뭐 영국에서 농노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그 중세 시대의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제가 학부 때에도 자본주의 연구를 하면서 많이 좀 그려봤고 또 상상을 해봤고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을 해봤고 그래서 영국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끌림은 있었는데 정말 뭐 왜 영국이고 왜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영국의 중간 허리에 있는 요크냐 이거에 대한 답은 엉뚱하게도 지인의 권위로 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강대학교 그 교수자 저의 대자이자 뭐 절친한 후배이기도 한 문모 교수 내지는 모진영 교수라고 이 정도면 아시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진영 교수가
안식년이면 뭐 영국에 요크로 가셔야죠.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해서 그래 뭐 요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고 막상 가보니까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희정 교수는 뭐 절친한 친구이자 후배이기도 하지만 짓궂게 그동안 저를 많이 괴롭혔던 이런 사람인데 너의 죄를 모두 탕감하노라.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저질렀던 그 짓궂은 많은 것들 앞으로 저지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하겠다. 요 글을 나한테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 뭐 이러기도 했습니다. 네, 결론은 별로 깊은 뜻은 없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뜻이 인생이 그런 거 그런 거죠. 네, 너 별다른 깊은 뜻 없이 가신 이 영국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푸실 수 있는 그것도 뭔지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연구년으로 가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연구를 위해 가신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소기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오신 건지 네,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경제학. 저거 없었으면 뭐 정말 오늘 이 질문에 굉장히 제가 그 당황하고 정말 영국에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혹시 증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 복지경제학 책을 반드시 영국에서만 써야 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네.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따가 좀 나올 얘기긴 하지만 바로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이고 영국에서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뭐 자리를 잡았고 학문으로서 정립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간 김에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의 무덤을 찾아 이틀간 헤맨 끝에 드디어 거기를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던 걸 그거는 모르고 계속 뭐 여기저기 에든버러에 가서 찾다가 결국 나중에 인터넷을 보고 장소를 다시 확인해서 이제 가보게 됐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저 책이 영국에서 써질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네, 결국 그 경제학자이신 우리 이태수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의 아버지이신 아담 스미스 때문에 영국에 가셨고 굳이 한국에서 쓰셔도 되는 책을 영국에서 쓰시고 돌아오신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주신 자료를 이제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철자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인데요. 여기 책 제목이 그 단락의 제목이 영국이 아니고 영쿡입니다. 그래서 또 신세대도 아니시고 또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아이 같은 언어를 혹시 쓰신 거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용히 숨죽여 지내다가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과 함께 뭐 여기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쓰린 마음을 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에게 뭔가 뭐 괜히 그 분심을 들게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외국에서 여유 있게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자랑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만 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영국에서 바라본 영국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전혀 떠날 때는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그래도 혼자만 느끼기에는 그렇다. 그래서 페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뭐 이해를 하시든 공감을 하시든 그냥 그래도 영국에 있었던 그런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로 한번 좀 드려봐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월 초순 정도부터 첫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 말을 풀어야 될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개월, 뭐 그때는 9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9개월 영국에 있는 그런 그걸로 영국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감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같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느낀 게 진짜 정확하게 느낀 걸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뭐라고 할까? 영국이라고 하면 진짜 영국에 대해서 넌 잘못 이해했다. 네가 본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니? 이런 식의 많은 분들로부터의 질책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돌아가는 방식으로 영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건 사실 영국은 아니야. 이렇게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뭐 제가 한국도 잘 모르는데 영국을 9개월간 보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뭔가 영국이지만 영국이 아닌 것 같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선망에, 아니면 제가 좀 이상으로 쫓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직한 모델로서의 것들이 투사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영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영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법에 정말 맞지 않게 영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절묘하죠. 네, 아주 완벽하십니다. 그러니 결국 영국이지만 영국이 아닐 수도 있는 그 영국 이야기를 이제 넘겨볼 텐데요. 영국이란 나라, 제가 아는 영국은 뭐 대형 박물관에 대처리즘에 뭐 최근 또 이제 그 월드컵 있고 하니까 뭐 축구에 뭐 맨체스터에 또 최근에 이제 만수르로 더 유명한 맨시티에 뭐 제가 아는 영국은 딱 그 정도인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저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게 에든버러에 있는 아담 스미스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아담 스미스 전기를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글래스고에 본거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래스고를 가면 아담 스미스를 볼 수 있으려니 했더니, 무식하게도, 그리고 이 경제학자로서 사실 부끄럽게도 아담 스미스가 말년을 에든버러,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고 또 가보신 분도 있을 스코틀랜드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에든버러에서 지냈고, 그래서 에든버러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무덤이 있고, 그래서 에든버러 사람들은 저렇게 동상을 로얄 거리라고 하는 에든버러의 가장 핵심적인 거리 한가운데 세워놔서 거기서 포옹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뭘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게 바로 산업혁명의 본산지 영국. 그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동력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17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거의 최초의 동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던을 가시면 박물관을 많이 가시는데, 주로 대형 박물관, 대형 도서관 이런 데를 가시는데, 자연사 박물관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사이언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과학 박물관이어서 한번 꼭 가보시면 거기에 영국의 산업혁명 때 다양한 최초의 기계들, 최초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본뜬 게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냥 실어다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있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계에 관심이 없는 저도 표정이 괜히 얘기했다 싶었어요. 네네네. 넘겨보면, 요거는 이 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차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후 자본주의로부터 일어난 굉장히 부정적인 어두운 면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극빈의 상황. 그래서 엄청나게 일하지만 엄청나게 굶주리는 그런 노동자들의 비난한 삶. 그래서 그거를 참지 못해서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는, 요즘 말하면 노사 분규, 아니면 노동자들의 폭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독일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입법을 통한
노동자 권리 확보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합법적인 노동운동의 효시이기도 하고 영국이 폭력적인 혁명을 거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모두는 피를 보고 엄청난 그런 균열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다이나믹을 거치면서 왔지만 영국이 비교적 평화롭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바로 트라티스트 운동인데, 그것들이 도처에 가보면 그 도시에 언제 트라티스트 운동이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가 막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한 컷을 네, 교수님은 이런 얘기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막 역사의 그 실체를 가서 본 이 감격에 막 사로잡히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그다. 지금 이 계속 저희가 앞으로 볼 영국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딱딱하고 막 재미없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죠?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아니길 바라면서. 원래 네. 스타일이신데요. 아, 그러신가요?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네요. 네. 다양성이 살아있는 나라, 네, 이런 제목이 있고, 저희가 맥주. 이 차트가 지금 교수님이 다양하시다는 얘기신 건가요? 본인 사진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없는, 네, 에일의 천국. 네. 에일이란 뭘까요? 저도 뭐 에일이 맥주의 어떤 한 종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50 중반이 돼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에일을 모르시는 분이 전혀 자괴감을 가지실 것도 없고요. 만약에 에일을 아신다, 여러분들 연세에, 그러면 뭐 저보다 훨씬 더 앞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일은 우리로 말하면은 막걸리, 그러니까 전통주의 대명사의 막걸리. 그래서 맥주의 전통적 종류의 이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맥주하고는 좀 다른 맥주가.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그러니까. 하이트, 뭐 카스 이런 건 다 브랜드. 라거라고 해서 크게 따지면 라거라는 거로, 그거는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에일 시장을 다 밀어내버리고 이 대자본가들이 맥주 시장을 평정한 그런 결과물로. 그러면 에일 맥주가 있으면 다양성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는 건가요? 뭐 에일 자체가 다양성이라고 뭐 딱 그 연결 짓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영국의 우리로 말하면 선술집이라고 하는 펍,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술의 종류가 존재하더라. 그래서 맥주도 우리는 뭐 카스 아니면 하이트, 소주는 참이슬 아니면은 뭐 처음처럼 이렇게 두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우선 맥주의 종류가 에일로 들어가면은 지역마다, 고장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먼 데에서 만들어낸 어느 조그만 도시, 시골에서 만들어낸 에일 종류까지도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있을 만큼 유통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하여간 맛볼 수 있는 맥주의 맛이 에일로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뭐 럼주니 위스키니 꼬냑이니 뭐 이런 걸 물 타고 주스 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5만 가지를 타가지고 만들어내는, 그걸 따지면 100여 종류? 그래서 약간 도저히 그 이름을 다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다양성이 선술집에서부터 나타나는 이건 뭐지? 라는 게 제가 다양성을 생각하게 된 그런 충격적 현장이었고요. 근데 아까 동영상에서 맨 끝에 수많은 노동조합의 깃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다양성이라는 게 얘네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말을 과연 얼마나 듣고 잘하는 걸까? 우리는 다양성보다는 뭐 하나, 이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이 하나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일 때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의 일을 종용받는 사회인데, 다양성을
잘하게 깔고 있는 영국 왜 그럴까? 거기에서부터 저의 의문이 네. 그 꼬리를 다양성, 물게 됐죠. 네, 다양성과 관련된 게 또 채식주의자의 천국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요. 교수님 채식주의자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떤 측면에서 그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채식주의자가 몇 분이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거짓말. 그걸 누가 믿는다고 지금? 며칠 전에도 뭐 고기 먹지 않았나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잘 없죠. 그리고 뭔가 채식주의자라고 손들고 그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식주의자 그러면 되게 까탈스럽다. 쟨 뭐지?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되지? 별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채식주의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이 반찬 남기지 않기. 그래서 반찬 남기면은 선생님들로부터 혼주고음이 나고 편식한다고 혼나고 집에서도 학교 가서 혼나기 때문에 아예 뭐 채식주의자가 될 길을 처음부터 차단당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시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기저기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인정하겠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도 되게 다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주로 음식을 했지만 채식주의자가 온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떤 채식주의자냐고 물어보라 그래서 메일로 이게 뭔 말이지? 뭐 채식주의자가 그냥 뭐 고기만 안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굉장히 채식주의자가 종류가 많다. 그래서 정말 너는 어떤 채식주의자니? 계란을 먹니? 생선을 먹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나오는 답이 정말 뭐 다들 다르다. 나는 뭐 생선을 먹는다. 어떤 사람은 생선을 안 먹는 채식주의자다. 또 어떤 사람은 계란도 정말 동물성 아닙니까? 근데 계란을 먹는다. 다만 계란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는 안 먹고 계란이 녹아 들어가서 형체가 없는 그런 거, 치즈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또 먹는다. 정말 까탈스러운 우유! 이것도 우유를 그대로는 안 먹지만 우유가 재료로 들어가서 녹아서 우유의 형체를 볼 수 없는 거 먹는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새우젓으로 만든 젓갈. 이런 거 일종의 소스죠. 근데 소스도 날것으로 된 소스는 안 먹는다. 그러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삭히거나 가공 처리한 것도 먹는다. 이런 사람. 그래서 채식주의자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더라. 거기도 뭔가 다양성이라는 것이 살아있는데 그 다양성이 왜 그렇게 통용이 될까? 까다롭다고 내쳐버리지 않고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도 뭐가 있다. 그래서 음식점 가면은 짜게 먹니? 아니면은 어떻게 날것으로 줄까? 아니면 팍 익혀줄까? 이런 거를 저희들이 레스토랑에 가면 좀 겪게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도처에 있어서 집으로 초대할 때도 너는 어떤 걸 좋아하니? 어떤 걸 안 먹지?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기에서부터 한 사람의 그 생각과 취향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나라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 채식주의자를 표방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같이 다니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구박을 좀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니? 너랑 뭘 어디서 못 먹겠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이게 어쩌면 그의 까다로움이 아니고 실은 그 까다로움을 수용해 줄 수 없는 이 구조가 어쩌면 더 그것들을 이제 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제자 안승찬이 왜 선생님을 이렇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지 느낌이 오는데요. 지금 바로 그 멘트에서. 네.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교수님? 네. 굉장히 섭섭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수평적 기부의 나라. 조금씩 이제 빨리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번호가 9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평적. 어떻게 이제 중요한 메인은 이제 그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네.
좀 빨리 돌려서. 원하시면 오늘은 영국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역사를 그래 볼까요? 근데 어떻게 저기 김시영 교수님께 이제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수평적 이야기. 네. 또 체리티샵하고 또 카부치 마켓 뭐. 네. 그리고 뭐 포스터도 보이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별로 특이할 게 없는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름다운 가게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벼룩시장이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영국 이야기를 별다른 게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기부의 일상화라는 것이고 그 기부의 일상화가 그냥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한 기부의 일상화가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와 서로 나누는 기부의 일상화더라. 그래서 뭐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평적 기부와 수직적 기부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제가 착안을 좀 했습니다. 어디에도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이거 그 등록을 좀 해놔야 되는데 제 말이라고. 그래서 그 수평적으로 나누는 문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한국에도 있는데 저 체리티샵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별나냐. 아름다운 가게 제가 아름다운 가게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5천만 그 국민 중에 국민 그 숫자 중에 아름다운 가게는 13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크가 인구가 15만인데 요크 홈페이지에서 그 등록으로 그렇게 표방한 체리티샵이 15개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에 하나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00개가 아름다운 가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13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 아름다운 가게는 가난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한테 당장 쓰임새가 없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런 곳이기도 하고요. 뒤에 카부치 마켓은 뭐 적어도 벼룩시장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한 500대의 차에 사람들이 각각 물건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 오전마다 매주 토요일 열고 한 뭐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진귀한 물건 아니면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뭐 자전거 열쇠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건들을 사는 이 일상화된 수평적 기부가 굉장히 부럽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마지막 그 세 번째 그림은 가만히 뭐 보시면 요게 그때 당시에 이라크 내전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난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의 그림이 오른쪽이고 이게 옥스팜의 그림인데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가만히 보시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아이는 눈망울에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 맺혀 있으면서 상당히 동정적, 시혜적 그런 어떤 이미지로 그려 있고 얘는 상당히 좀 도도하지 않습니까? 얘네가 뭐 우리를 한번 도와줘 볼래? 뭐 선진국 얘네들 뭐 좀 양심 좀 양심에 좀 걸리지 않니? 이런 상당히 도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옥스팜이 그런 동정적 기부, 그리고 자유, 평등, 연대 이런 것만 내걸면서 그 기조로 홍보를 해도 영국에서 가장 모금액이 많고 브랜드 1위인 모금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수평적 기부, 가치가 있는 기부 이런 걸로 가는 거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뒤에서 네. 춤을 추고 계시네요. 네. 지금 저에게 춤을 추며 사인을 보내고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해주실 얘기들이 참 많은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자가 보호되는 연대의 나라 자전거 도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그 시설물로 자전거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약자가 먼저 보호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핵심적으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실 것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이 부러우시던가? 하여간 자율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 우리는 뭐 100m마다 신호등으로 다 끊기고 사람이 안 지나가도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리더에 묻혀서 살고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타율적사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한 개인이 판단하기에 건너가도 안전하겠다 그러면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이 권장되거나 인정되는 나라고 우리는 사람을 못 믿어서 기계가 너 가라 너 서라 이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타율에 너무 익숙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 신호등을 보고도 했다는 네. 말씀이고 라운드어바웃이 그런 거에 또 대표다. 네네. 계속 날라오고 있고. 네, 계속 뭐 엄청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공연 준비팀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2부 이야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준비한 영국 얘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급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데 아마 교수님께서 영국 다녀오셔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은 실은 이제 교수님의 페북에 16편인가로 정리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여기 지금 정리된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수님의 패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육성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시간 관계상 아쉬워서 다 들을 수는 없겠고요. 저는 이제 꼭 그 마무리를 하면서 꼭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최초의 동영상을 보면서 교수님이 이만저만한 어떤 대선 패배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금 복지국가의 꿈을 안고 돌아오게 되셨다 이런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영국에서 발견한 그 복지국가의 꿈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 이야기까지 듣고 영국 이야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말을 교수님. 좀 길게 늘어뜨리기 위해서 사회자들이 계획하셨던 이런 메시지를 다 공유하지 못해서 어쨌든 돼지도 자기 집이 있는 나라가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 집안차 없는 저희가 다 돼지보다 못한 이 제목을 말이죠. 네, 이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뭐 그 피터 테수리라는 그 영문명으로 페북을 뒤적거리 보시면 제가 오늘부터 들어오는 페북 친구는 빨리빨리 확인을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최근 한 몇 년을 복지국가 운동에 좀 미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고 날뛰었던 그런 저의 삶의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상층부의 그런 집권 세력의 변화를 통해서 좀 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 근데 실제로 영국을 보니 1500년에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시민혁명, 명예혁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500년간 축적된 그런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민사회가 저런 정도의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아주 튼튼한 시민의식이 있었고 그게 복지국가와 결합해서 비록 영국의 복지국가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가서 봤을 때 정말 이 정도면 살기 적당한 나라, 괜찮은 나라로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권의 교체,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급격한 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기본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 시민정신, 시민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길게 가야 되겠다.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래서 저의 세대는 복지국가를 못 볼 수 있으나 여기 계신 젊은 선생님들은 복지국가의 그 안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뭔가 좀 더 초계처럼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더 길게 보면서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영국의 모습을 어줍지 않게라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공유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자산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꼭 교수님께서 저희 그 미래의 유토피아의 복지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완성되는 데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끌어주시면 저희도 또 열심히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이런 자료 준비하시고 책 내시고 또 콘서트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어머니 같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물론 이제 영구년이라는 타이틀로 가시기는 했으나 그것이 다소 형식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본 것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시려는 이 성실함과 열정과 이 부지런함에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이 많은 학생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수님을 존경하고 또 이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또 이런 교수님, 훌륭하신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패널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국 이야기 영쿡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진행을 맡아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